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트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오늘은 3월 1일로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가 뭐 그날을 경험하진 못했지만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국 선열을 기리며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재 전국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고다. 그리고 평택시가 경기도 미분양 1위를 기록을 하며 현재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의 뉴스 보도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 심리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에서 알려주지 않는 조금은 이제 불편한 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평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평택시에서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기사를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 이지TV는 어떠한 부분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시 미분양 주택 경기도 1위. 현재 평택은 망했다. 삼성의 도시 평택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전국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고 평택시 미분양 주택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평택시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평택시청에서는 미분양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다. 이 수도권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 자, 여기서 구분을 좀 지으셔야 되는데 악성 미분양 전국 2만 3천 가구, 일반 미분양이 7만 2,624가구라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악성 미분양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집을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입주를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주인을 못 찾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거는 악성 미분양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고요. 자, 일반 미분양은 자, 청약이 나오고 일반 공급에 나왔는데 아파트를 짓는 시간이 뭐 2년에서 뭐 3년 그 사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 동안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분양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못 찾은 세대들이 있다. 뭐 이런 현장들을 일반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말하는 악성 미분양과 이제 일반 미분양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70%가 다 지방에서 발생을 했고요. 뭐 전월 대비해서 3.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경기도 미분양이 1만 5,135가구라고 하고요. 여기서 경기도 중에서도 미분양이 1위가 평택입니다. 그리고 2위는 뭐 이천이나 인천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평택시만 놓고 보면은 6,438가구가 지난 12월 4,071가구 대비해서 무려 58%가 증가했다는 이런 이제 통계청 자료가 나왔고요. 제가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또 사진을 띄워놨는데 전국 미분양 주택 이렇게 표를 제가 띄워놨죠. 그리고 그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부에서 이제 가만히 뭐 이렇게 손 놓고 뭐 남의 집 뭐 불구경 하듯이 이렇게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한국주택공사 LH죠. LH에서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겠다. 자, 피해 대출의 금리 그리고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건설사에 자금난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3천 가구를 LH에서 매입을 하겠다. 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구입자에게 이 디딤돌 대출이죠. 정부 대출 우대 금리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 매입 임대 주택 예산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을 하겠다. 자, 기존에는 이 지방의 뭐 빌라나 이런 이제 아파트가 아닌 곳에만 허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아니 건설사들이 어려운 거는 뭐 너네 책임인데 뭐 이거를 왜 정부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주냐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건설 경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가 굉장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향후 논의 중인 대책은 어떤 게 있냐면 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이죠.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줘야 한다. 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대요. 이거는 올해 한 4월에서 5월 정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 물류 단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이 국가 지역 전략 사업을 선정하겠다. 그리고 SOC 예산 역대 최고 수준 12조 5천억 원을 집행을 하겠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죠. 추진 시에 건설사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 준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50%, 비수도권에서 100% 감면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아닌 비주택에도 PF 보증을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왜 이렇게 건설사에다가 민간 기업에 왜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건설 회사가 이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내수 경기가 무너집니다.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책은 어떤 게 있냐? 자, 업계에서는 이제 이런 대책들이 나왔을 때 뭐 환영은 했어요. 환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은 안 된다. 크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자,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책은 자, 대출 한도를 확대를 해달라. 뭐 LTV를 올려주든 뭐 DSR을 완화를 시켜주든 그리고 취득세 중과 배제, 그리고 양도세 부담 완화 등 이 강도 높은 세제 혜택을 도입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LH에서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 시 시세대로 해달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임대 수요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임대 수요도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 수요에 실질적으로 맞게끔 주택 매입 시 시세대로 매입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예,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대책들은 조금은 이제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평택시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미분양 관련해서 뭐 우려의 목소리들이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자, 평택시청 주택가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시에서 2025년 2월 기준 6,438가구가 현재 미분양이에요. 자, 분양이 근데 몰려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반기에 대부분 소진될 것이다라고 이 평택시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관내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점진적으로 해소될 거다. 자, 정부에서 우려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되는 악성 미분양 세대는 현재까지 평택에서는 없다. 그리고 주택 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자, 이 기사가 보도됐을 때 평택에 있는 온갖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평택 뭐 정신 못 차렸다, 뭐 공무원들 어떻게 뭐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자, 아까 제가 구분을 지어드렸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려하는 준공 후 미분양 이게 지속되냐 안 되냐 이런 거는 평택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자, 악성 미분양 세대는 평택에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평택 관내에서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평택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팩트로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평택에서 현재 준공 후에 미분양이 지속되는 악성 미분양 현장이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서부 지역이죠. 자, 오타가 조금 났는데 이거는 제가 급하게 자료 만들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서부 지역 이 화양지구에 13개의 아파트 단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느덧 10개 단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분양률을 보니까 이 83%의 분양률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우리가 지금 뭐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현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 언론사들이 이 관련 자료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어떤 사진을 올려놨어요? 화양지구의 사진을 올려놨죠. 이거는 좀 말이 다른 얘기죠. 우리가 지방에서 분양한 악성 미분양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를 했고 평택은 거기에 속하지가 않아요. 물론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평택은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에 속하지도 않아요. 수도권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화양지구의 사진을 인용을 했는지, 왜 자료 화면으로 썼는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저도 참 이해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분양을 시작한 이 브레인시티도 10개 단지 중에서 현재 6개의 단지가 이제 공급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6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비교적 화양지구보다는 현재 이제 진행 중이죠. 이제 최근에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양들이 현재도 안정적으로 뭐 계약률이 나오고 있다. 평택시는 이렇게 발표를 했고, 자, 이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난 것인 만큼 2025년 하반기에는 상당수 미분양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 자, 평택시는 미분양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을 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언론 자료를 냈고, 자, 2025년 하반기에 상당수 미분양이 해소될 것인지는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뭐 해소되면 물론 좋겠지만 이 부분은 잘 모르겠고, 왜냐면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단지들이 나올 텐데, 물론 이 평택 부동산 시장에 가장 이제 최전선에서 참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입지 순대로 먼저 이제 공급이 해소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단지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인 단지보다 입지가 좋으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글쎄요라는 답이 사실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덕국제 신도시의 뭐 3단계가 아마 올해도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 그 지역과 뭐 화양지구와 이제 브랜시티 이거를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이제 힘들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튼 뭐 이제 하반기에 상당수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으면 뭐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근데 이런 와중에 평택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미분양 지역 관리 지역으로 왜 지정을 안 하냐, 빨리 지정하고 대책 마련해라, 이런 이제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평택시에서 이 공급 과잉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뭐 동의를 합니다. 자, 2024년 4분기에만 6개 단지에서 5,900세대가 분양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 봐도 이 공급량이 1등이에요. 제일 많이 공급을 해요. 근데 이제 공급을 많이 했을 때 해소하는 그 이제 일정 기간이 있겠죠. 해소되는 물량들이 다른 지역처럼 평택시가 해소가 안 되고 있냐? 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일시적인 공급 과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이제 개발이 돼서 공급에 나오고 있는 현장, 뭐 고덕국제 신도시도 있을 거고요. 뭐 이제 컴팩트시티도 그 이후에 나오겠고, 브레인시티나 화양지구, 수춘지구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거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뭐 10년, 20년부터 이미 토지 보상 끝나고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뭐 2000년 초반부터 나왔던 현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공급되는 물량들이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개발을 준비하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정된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반도체발, 그러니까 삼성발 반도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예상보다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평택시의 전체 분양률이 지금 현재 74.36%래요. 그러니까 주택수 대비해서 미분양 비율로 보면은 1.47%라고 하고, 현재까지 이 준공후 미분양,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세대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가 좀 빠르게,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빠르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아까 제가 삼성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게인 2021. 자, 2021년도에 가장 호황기를 누렸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2021을 제가 넣었고요. 이건 앞으로 이제 과거 얘기보다는 미래 얘기인데요. 올해 얘기예요. 자, 파운드리 생산 셧다운이 해제가 됐죠. 그리고 6월에 풀 그러니까 풀 가동을 예고를 했고요. 자, 정부에서 이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주요 미래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장을 겪고 있으니 정부에서 도와서 반도체 특별법을 개정을 하고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택 캠퍼스의 사무 3동, 제가 규모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1만 명이 근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사무 6동도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반도체의 소부장이죠. 소재, 부품, 장비 업체의 기업들이 이 평택시로 다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ING예요. 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연구 개발, 양산, 후 공정을 하나로 통합한 반도체 생태계 중심 기지 기가팹으로 재편을 하겠다라고,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인구들이 자연스럽게 평택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평택에 내가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현재 미분양된 주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충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음 이제 향후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로 열고 내후 외환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참 지금 시기에 맞는 사상인 것 같아요. 자,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란 뜻이죠. 자, 얼마 전에 이제 금리를 낮췄죠.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환영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한국은행에서는 내수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까지 금리 인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2025년 2월 25일 얼마 전에 기준금리가 연 3%에서 2.75%로 0.2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자, 이제 환율 급등 부담에도 이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이유는 바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1.5%로 낮춰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금통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환율이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는데 금리를 다시 한번 또 포인트를 낮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강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중지를 지금 모았죠. 자, 최근에 계엄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이 내수 경제가 소비, 투자 등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고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오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어떻게 되죠?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거는 뭐 개인이 이거에 대한 뭐 찬반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표를 보여드렸는데 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미국은 4.5%로 동결을 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은 2.7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자, 1.75포인트라는 굉장한 환율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통위는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거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뭐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저희 이지TV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평택시 주택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압박을 주고 어떠한 이야기들에 흔들려서 정말 손해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상승장이 왔을 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서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나만의 확실한 투자 철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주변에서 누가 어떠한 말들을 할 때마다 정말 막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목숨 같은 피 같은 나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간 투자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나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자, 과거 21년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모든 자산 가치가 급등을 했죠. 부동산 가치가 올랐었고 주식이 올랐었고 뭐 다 올랐을 시기였지만 지금은 보시면 자, 부동산은 끝없이 추락을 했고 뭐 주식은 끝없이 오르다가 다시 추락을 했고 지금 코인도 영원할 듯 상승을 하다가 또 어느덧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타인의 자산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가볍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유익한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